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미분방정식 36단계 강의에 대한 보충 강의가 되어지겠습니다. 미분방정식 36단계를 보다 보면은 특수해가 딱 하나로 나온 것이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달리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우 특수해가 맞는 경우야, 저 경우 특수해가 맞는 경우야, 이러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옛날에 로그 x를 적분을 할 적에 로그 x에다가 절대치를 붙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와 거의 유사해요. 로그 x를 적분을 할 적에 로그 x에 절대치를 붙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거 잘 보세요. 그와 유사한 문제로 미분방정식 36단계에 대한 보충 강의에서는 특수해를 구함에 있어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저렇게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다 똑같이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분방정식에서 특수해, 특이해, 일반해 이 셋 중에서 일반해를 구하려고 하는 목적이 제일 커요. 특수해라는 것은 일반해를 구하기 위한 도중 과정이고, 고로 일반해만 잘 맞다면은 특수해야 이렇게 구해지든지 저렇게 구해지든지 별로 문제가 안 돼. 제가 왜 이번 강의로 준비를 했냐면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엄밀함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온 경우가 몇 번 있어가지고 아예 미분방정식 36단계에 대한 보충 강의를 해놔버리자 해서 하는 것이니까, 과연 무엇이 문제길래 선생님이 이렇게 보충 강의까지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해 놓은 거, 그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y2- 플러스 4y- 플러스 3y는 rx, 이러한 미분방정식에서 d의 n제곱이라는 것을 dx의 n분의 d의 n 이렇게 약속을 해 놓으면은 d의 n제곱이라는 것은 x로 미분을 n번 한다, 그 표시가 되어지죠. 이것을 다시 적으면은 y2-는 dx제곱분의 d제곱 y 플러스 4y-는 4dx분의 dy 플러스 3y는 3y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미분을 두 번 했기 때문에 d제곱의 y 그렇게 되어지죠. 또 이것은 미분을 한 번 했기 때문에 4dy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뒤에 3y는 해놓고 우변 rx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 수식 자체를 다항식으로 간주한다면은 이것을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죠. 실은 여기서 d라는 것은 x로 미분해라 라는 연산자죠. d의 n제곱이라는 것은 미분을 하긴 하되 n번 해라 그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적어 놓은다는 것은 연산자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어떻게만 약속을 해주면은 이것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냐면은 마치 배분 법칙이 성립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d제곱 y 플러스 4d의 y 플러스 3y 그래가지고 이것하고 같아지죠. 다시 말해서 연산자와 연산을 당하는 함수 간의 배분 법칙으로 해줄 수 있다. 그것만 약속을 해주면은 혼동 없이 이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 말이에요. 우변은 rx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이것을 딱 보니까 왠지 인수분해 해주고 싶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한번 해줘 봅시다. 이것을 여기에다가 다시 그대로 적어 놓고 d제곱 플러스 4d 플러스 3은 d 플러스 1, d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지고, 맨 나중에 y는 그대로 적어줬고 우변은 rx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나 이쪽에서 d 플러스 3을 앞에다 적고 d 플러스 1을 뒤에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적어주나 다 똑같은 수식처럼 느껴지죠. 어떠한 경우에 이것을 일반적인 수식으로 된 다항식으로 봐준다고 했을 적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해주면은 이것을 마치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써줘도 될 것 같은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했던 배분 법칙 있죠. 즉 이렇게 되어진 것은 얘를 이렇게 해준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 걸로 하자 라고 약속을 해주면은 여기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통용이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먼저 이것부터 계산을 해줘 볼까요? 이쪽부터. 그러면은 dy 플러스 3y 그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d 플러스 1 이것은 그대로 적어주고 이 d의 것을 계산을 해 놓은 것을 dy 플러스 3y 그렇게 적어놨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또 얘한테다가 d를 작용을 시키면은 d 제곱의 y 플러스 3d의 y 그렇게 되어지고 또 이것에다가 얘를 작용시키면은 dy 플러스 3y 그렇게 되어지죠. 마치 곱셈 같은 것이 성립하는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d 제곱 y 플러스 4dy 플러스 3y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원래의 수식과 같아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수식을 인수분해를 해 가지고 배분법칙이 성립한 것 마냥 계산을 해 주면은 그 결과는 원래의 수식과 같아지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얘와 얘의 순서를 바꿔준 얘를 앞에다 놓고 얘를 뒤에다 놓고 계산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 식을 좀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전개하여 주면 그 최종 결과는 d제곱 플러스 4dy 플러스 3y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결과나 원래 맨 처음에 있었던 이 결과나 다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 결론을 내리고 가겠습니다. 원래의 수식이 인수분해가 되어지면은 그 인수분해를 해줘도 상관이 없다. 그 인수를 적어줌에 있어서 무엇을 앞에 쓰고 무엇을 뒤에 쓰든지 간에 그 순서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것이 1차적인 법칙 비슷한 걸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지요. 여기서 특수해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구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은 Rx가 제로가 아니라면은 특수해하고 재차해 그 두 개를 구해야만 일반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먼저 이러한 1개 미분 방정식부터 봅시다. dx분의 dy 마이너스 ay는 rx. a라는 것은 상수야. 이것을 라지 d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쓰면은 d 마이너스 a의 y 이렇게 되어지고 이퀄로 rx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1개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100% 풀 줄 아는 걸로 되어져 있죠. 이 수식에서 특수의 yp를 구하면은 exponential ax 인테그랄 exponential 마이너스 ax rx dx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익히 배웠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클릭하셔서 잘 보세요. 이것이 특수의 해이고 YH 즉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재차해 그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YH는 우변을 제로로 놓은 상태의 해가 재차해죠. 고로 dx분의 dy 마이너스 ay는 제로 1이 했을 때 이 y라는 것은 c exponential ax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c라는 것은 적분 상수요. 고로 일반 해는 재차의 yh 플러스 특수의 yp 이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 이것이 바로 일반 해가 되어져. 우리가 미분 방정식에서 구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것은 일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해만 옳게 구해줄 수만 있다면은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떠한 이론을 세우는 것은 정당화 되어집니다. 즉 이론을 어찌 세웠든지 간에 일반해가 옳게 구해진다면은 그 이론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야. 이제 이러한 미방의 특수해를 구하는 방법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특수해를 구할 적에 이렇게 된 것과 이렇게 된 것
두 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것을 인수분해 했을 적에 t 플러스 1을 앞에다 적어주고 t 플러스 3을 뒤에다 적어준 경우 특수해를 구해보자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t 플러스 3y 이것을 라지 y로 둬봅시다. 이것을 라지 y로 두어 가지고 스몰 y를 구해봅시다. 즉 말해서 t 플러스 3의 y를 라지 y로 두게 되면은 이 수식 일식은 t 플러스 1 그리고 이쪽 라지 y 이코르 rx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즉 이것에 대한 라지 y는 어떻게 구해집니까? 방금 우리가 여기서 d 마이너스 상수 해놓고 y 이코르 rx 이것의 특수의 yp는 이렇게 되어진다고 우리가 방금 배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에서도 라지 y를 구해보면은 이쪽이 플러스 1이기 때문에 exponential 마이너스 x 인테그랄 exponential x rx의 dx 그렇게 되어지겠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스몰 y잖아요. 스몰 y 중에서도 특수해를 구하고 있어. 특수해가 뭔지 일반해가 뭔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쪽 클릭해서 보세요. 이제 이쪽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스몰 y를 구해야 되겠죠. 스몰 y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종 목적인데 우리는 특수해를 구하려고 그래. 고로 d 플러스 3의 스몰 y는 라지 y이고 이 라지 y는 이거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 수식으로부터 스몰 y를 구하면은 여기서는 이 공식에서 a에 해당된 것이 마이너스 3이죠. 그렇기 때문에 y는 exponential ax 즉 exponential 마이너스 3x 해놓고 인테그랄 해놓고 exponential 마이너스 ax니까 3x 해놓고 우변에 있는 것이 라지 y죠. 고로 라지 y 해놓고 dx 해놓으면 되어지겠다. 이렇게 해서 구한 이 스몰 y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특수해가 되어집니다. 특수해라는 의미에서 여기에다가 p자를 집어넣어 놓을게요. 지금 구해진 이것은 이 수식을 이렇게 인수분해 해놓은 순서대로 놨을 적에 구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인수분해 순서로 돼 있다고 가정하고 역시 스몰 y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d 플러스 1의 y 이것을 라지 z로 두겠습니다. 즉 말해서 d 플러스 1의 y를 라지 z로 두겠다. 어디에서? 지금 현재 이식을 하고 있어. 이 이식을. 고로 이 수식으로부터 자 이것은 d 플러스 3의 라지 z는 rx 그렇게 되어지죠. 이 수식으로부터 라지 z는 이 공식을 참조를 하게 되어지면은 a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이 되어지죠. 고로 라지 z는 exponential 마이너스 3x 인테그랄 exponential 3x 해서 우변이 rx이기 때문에 rx dx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라지 z가 되어지겠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라지 z가 아니고 스몰 y잖아요. 즉 이 수식에서 스몰 y를 구하려고 한다. 고로 d 플러스 1의 y를 라지 z로 이렇게 놨는데 라지 z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방금 구해냈지요. 고로 이 수식에서 스몰 y라는 것은 여기에 a에 해당된 것이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exponential 마이너스 x 인테그랄 exponential x 하고 우변에 있는 라지 z 즉 이것을 다시 그대로 여기다 넣어가지고 exponential x하고 곱해진 것을 x로 적분하면 되어지겠다. 이것이 사식이 되어지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적어진 일식에 대한 해를 풀어보니까 삼식처럼 되어졌고 또 이런 식으로 이식처럼 적어진 것에 대한 해를 구해보니까 사식처럼 되어졌단 말이야. 물론 이 사식에서도 이 y가 특수의 yp가 되어지겠죠. 삼식에서 특수의 yp를 이제 다 대입해서 보겠다. 그러면은 이 삼식에서 yp는 여기까지는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라지 y 대신에 이것을 그대로 파란색으로 해서 딱 집어넣어주고 dx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적어 놓으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3x 이해하고 하면은 ex 해서 나머지 것은 그대로 이렇게 적어줬지요. 이것이 일식에 대한 미분 방정식 해를 완벽하게 다 적어준 형태가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진 미분 방정식에 대한 특수해를
역시 yp라고 놨을 때 이것을 그대로 집어넣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다 똑같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한 최종적인 미분방정식의 특수의 이것하고 또 이렇게 놓은 최종적인 미분방정식 특수의 이것하고 둘 다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은 exponential 마이너스 3x죠. 근데 exponential 마이너스 x죠. 인테그랄 있고, 이것은 플러스 2x죠. 이것은 마이너스 2x죠. 그리고 이것하고 다르죠. 근데 dx를 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과연 3식과 4식이 항상 같을 것 같습니까? 이론상으로는 같아져야 되죠. 그런데 실제 수식을 문제를 풀면서 딱 적어놓고 보니까 재수가 극히 좋으면 같고 거의 대부분 다를 것 같잖아요. 여기 숫자 적어진 것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약간 다르긴 다르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인 일반해를 구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 다르다는 것이, 그것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원래는 이러한 비제차 미분방정식의 해를 특수해와 제차해를 구함으로써 일반해를 구하려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미분 연산자 D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나타냈고, 이것을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서 적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적어줄 수도 있어. 이거나 다 똑같다는 것을 이쪽에서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된 미분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고 또 이렇게 해서 된 미분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니까 그 최종 결과가 어때? 얘하고 같아져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다른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중요해. 얘와 얘가 100% 수식이 똑같아 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은 약간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미분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함에 있어서 그 약간 다르다는 것이 일반해를 구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야 상관이 없다 그 말이야. 거듭 얘기하지만은 이것하고 정말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하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하고 yp들을 구했을 적에 수식 자체가 100% 똑같아 버렸다. 그게 제일 좋은데 막상 계산하고 보니까 좀 달라. 그 다른 것을 일반해를 구하기 위하여 전체를 적어 보니까 다른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는 다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그것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 이번 시간이라겠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러한 형태의 미분방정식이 있죠. 이것에 대한 특수해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미분방정식의 특수해를 이렇게 정확하게 구하지 않고 미분 역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급수전개로 해서 특수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미분방정식 36단계에서 했지요. 그러면 이것은 y는 d-a분의 rx 그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특수의 yp는 d-a분의 rx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d-a분의 1이라는 미분역 연산자를 rx에게 적용시켜 주겠다. 적용시켜 줄 때에는 어떻게 적용시켜 준다고? 미분역 연산자를 급수전개해서 적용시켜 주겠다. 그러면은 t-a분의 1 이것은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 내놓고 역시 분모에서 a를 앞에다 끄집어 내놓으면은 이것은 1-a분의 t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앞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내놓고 a분의 1도 그대로 내놓고 그 다음에 1-a분의 t분의 1 이것을 급수전개를 해보면은 1 플러스 a분의 t 플러스 a분의 t의 제곱 플러스 a분의 t의 세제곱 해서 쭉 나가요. 그래 놓고 맨 우측에 rx를 적어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볼 때 yp는 이렇게 구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를 급수전개를 해서 구한 yp는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것하고 똑같을까 의구심이 들죠. 저도 그러한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한번 실내로 계산해 봤어요. 자, 첫 번째 이 rx라는 것이 일일적에 한번 구해 봅시다. 무엇을 구해?
yp라는 특수열을 구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rx가 1이라면은 먼저 이 수식으로 구해봅시다. rx가 1이라면은 이러한 상태에서 yp는 exponential ax 인테그랄 exponential minus ax 1의 dx 그렇게 되어지죠. exponential ax는 잠깐 놔두고 exponential minus ax의 dx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a분의 1 exponential minus ax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남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1만 남지요. 이것을 정확한 솔루션인 이 공식에 의해서 rx가 1인 경우에 구해보면은 특수에는 마이너스 a분의 1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급수전개에서 구할 적에도 마이너스 a분의 1이 나온 거 한번 봅시다. rx가 1이라고 해서 고로 1하고 곱하면 1, 그 다음에 a분의 t의 1 이것은 뭐예요? 2를 한번 미분해버리면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고로 남는 것은 여기 1하고 마이너스 a분의 1하고 곱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1만 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 구한 것이나 이 공식으로 구한 것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rx가 1인 경우에. 이번에는 만약에 rx가 그냥 x라고 해보자. 즉 말해서 이쪽에 rx가 x라고 했을 경우에 정확한 솔루션과 급수전개해서 구한 솔루션과 한번 비교해보자 그 말이야. 먼저 이걸로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계산한 yp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마이너스 a분의 1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 1 곱하기 x는 x이기 때문에 x 적어줬고,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t, 이 x를 한 번 미분하면은 뭐예요? 1이 되어지죠. 고로 이쪽은 a분의 1만 남겠다. 물론 t 제곱 x를 두 번 미분해버리면 0 되기 때문에 t의 제곱 이상은 다 없어지고, 고로 남는 것은 a분의 1이 되어지겠죠. 고로 이 전체를 쫙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a분의 x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이번에는 이쪽 우변이 x일 적에 정확한 솔루션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특수의 yp는 exponential ax 적어놓고 exponential minus ax 적어놓고 rx 대신에 x 적어놓고 dx 이걸 쭉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최종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급수전개로 구한 그 결과나 정확한 이 식으로 해서 구한 그 결과나 마이너스 a분의 x 마이너스 a의 제곱분의 1 그것이 다 똑같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yp는 t-a분의 1의 rx 이러한 수식은 원래는 정확한 yp는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지만은 급수전개하기 위하여 이 수식을 이렇게 고쳐줘 가지고 급수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겠죠. 이것을 시그마를 써서 좀 더 산뜻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시그마는 0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전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쪽 rx 이것이 차수가 n차면은 n번까지만 미분해 줄 때가 상수죠. n 플러스 1번 붙어서는 뭐예요? 제로가 돼버리죠. 만약에 다항식이라면. 지금까지 내용을 총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즉 t-알파, t-베타 이 전체의 미분 연산자를 y에 적용시켰을 적에 그 결과가 rx가 되어졌다. 이 말은 먼저는 t-베타를 y에 적용시키고 난 다음에 이 결과에다가 t-알파를 적용시키면은 역시 rx와 같다. 그 말과 동치다. 그런데 여기에서 t-베타를 먼저 적어주고 난 다음에 t-알파를 나중에 적어줬어. 그래 가지고 이것부터 먼저 계산해주고 그 결과에다가 t-베타를 적용을 시킨 것도 역시 rx이다. 즉 이 세 개는 다 똑같은 수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미분 방정식에서 특수열을 구한다고 할 적에 가장 첫 번째 수식 있죠. 이것 같은 경우는 특수의 yp가 양변에다가 이렇게 생긴 미분 연산자의 역연산자를 적용시켜주면 되어지죠. 고로 이 y에 대한 특수의 yp는 이것에 대한 역연산자를 rx에다가 적용시켜주면 되겠다. 이 수식은 밑에 수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밑에 수식을
y로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특수의 yp로 두게 된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먼저 이 수식 양변에다가 무엇부터 적용시켜줘야 돼? t-알파 분의 1 그 미분 역연산자부터 적용시켜줘야 되겠죠. 고로 이 Rx에다가 이것에 대한 미분 역연산자인 t-알파분의 1을 적용시켜준다. 어디에다가? Rx에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적용시켜주면은 t-베타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적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 수식의 양변에 t-베타분의 1 그것부터 적용시켜줘야 되겠죠. 고로 Rx에 t-베타분의 1을 먼저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적용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달리 말하면은 이러한 수식이나 이것이나 어때? 다 똑같다 그 말이야. 다 똑같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오지간 좋겠습니까? 근데 쬐게 달라. 상수항 정도에서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게 구한 특수해와 저차해가 합쳐져 가지고 일반해가 되어지죠. 먼저 이런 형태로 적혀진 수식에 대하여 특수해를 그대로 계산해 봅시다. 이 수식에서 t-베타가 있기 때문에 이 빨갛게 가로쳐진 것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해 가지고 t-베타 분의 1 하나의 덩어리 이것을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이것은 이쪽이 베타이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베타 x 인테그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x 그렇게 되어지고 이 덩어리를 풀이해서 여기에다 적어 놓은 후에 dx를 붙여줘야 되겠지요. 이것은 t-알파분의 1의 rx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이해서 적으면 익스포넨셜 알파 x 인테그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 그리고 rx dx 그렇게 되어지죠. 이번에는 얘를 계산을 해 주겠습니다. 얘를 어디다 계산해 주냐면은 이쪽에다가 계산해 줄 거야. 이것은 t-알파분의 1이죠. 그리고 한 덩어리가 이쪽에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해 주면은 이쪽이 알파이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알파 x 인테그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 해놓고 이 한 덩어리야. 그런데 이 한 덩어리가 t-베타분의 1 rx이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베타 x 인테그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x rx dx 그렇게 된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 말이야 if 만약에 이쪽과 이쪽에서 베타가 0이라고 가정해 놓고서 먼저 위에 것부터 계산해 봅시다. 이 위의 식에 대한 계산식이 이것이고 이 밑에 식에 대한 계산식이 이거잖아요. 두 식의 계산 결과가 똑같아야 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이야 지금 베타가 제로인 경우를 계산을 해. 그러면 yp는 해주고 익스포넨셜 0x 인테그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x 이것들은 다 1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그대로 적어주고 이것을 여기에다가 쭉 적어주고 dx 적어줬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수식에서 베타가 제로인 경우인데 또 이 수식으로 본다면은 d분의 1, d-알파분의 1의 rx 그렇게 된 경우죠. 이번에는 이 수식에서 베타가 제로인 경우를 계산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그대로 적어줬고 이 수식에서 베타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1, 이것도 1, 남은 것은 rx의 dx 그렇게 되지죠. 고로 인테그랄 rx의 dx 그리고 이 dx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이 위의 식에서 베타가 제로인 경우이기 때문에 t-알파분의 1, d분의 1 rx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베타가 제로가 된 이 수식에서 말이야 rx가 1인 경우를 한번 봐보자. 그러면은 이것을 봐보면은 자 yp는 익스포넨셜 알파 x 적어주고 이것도 적어주고 rx가 1이기 때문에 곧바로 dx 적어주고 dx 적어줬죠. 지금 현재 이것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경우에서 rx가 1인 경우죠. rx가 1인 경우야 이렇게. 이것을 계산 쫙 해보면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x가 나온다. 역시 베타는 이코르 제로이면서 rx는 이코르 1인 경우를 계산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밑에 식인 경우에 그것을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 밑에 식에 대해서는 yp가 익스포넨셜 알파 x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rx가 1이기 때문에 1 dx 하면 뭐야? 그냥 x죠. 고로 x 놔두고
이 dx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지금 이 수식은 바로 이 경우에 r 이퀄 1인 경우죠. 즉 d-알파분의 1, d분의 1, 1 d-알파분의 1, d분의 1, 1 그런 경우다 그 말이야.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분의 1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봐봅시다. 이 수식이나 이 수식이나 이 수식이나 다 똑같은 수식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수식으로 계산한 경우하고 이 수식으로 계산한 경우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해봤어. 어떤 경우에 베타는 이코로 제로이면서 rx가 1인 경우에. 그런데 이 수식으로 계산한 경우는 값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x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수식으로 계산한 결과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분의 1 그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것은 딱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마이너스 알파분의 x 마이너스 알파분의 x 그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계산을 한 것이 위에 걸로 계산한 것보다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분의 1이라는 상수가 하나 더 따라 붙었죠. 그런데 이 상수가 하나 더 따라 붙은 것은 일반해를 구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로 실내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로 열고 d-알파 d의 y 이퀄 1의 일반해를 한번 구해보라고 했잖아요. 일반해를 구하려면은 제차해와 특수해를 구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제차해부터 구해보도록 합시다. 제차해는 이것 이퀄 우변이 제로로 놓고 푸는 경우죠. 그럴 적에 보조 방정식 또는 특성 방정식의 해는 0하고 알파이기 때문에 제차해는 C1 exponential 0x 플러스 C2 exponential 알파 x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C1 플러스 C2 exponential 알파 x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런데 특수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마이너스 알파분의 x로 나온 경우는 d에 d 마이너스 알파의 y는 1. 이 경우 특수해가 바로 마이너스 알파분의 x 그렇게 나왔고, 또 이 경우는 어떤 경우 특수해가 되어집니까? d 마이너스 알파의 d의 y는 1. 이 경우에 특수해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미분방정식이나 이 미분방정식이나 다 똑같은 미분방정식이라고 제가 아까 증명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특수해를 구해보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나 일반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일반의 y는 제차의 yh 플러스 특수해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화면에서 보다시피 위의 두 미분방정식은 제차해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즉 말해서 yh는 c1 플러스 c2 exponential 알파 x. 제차해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줬고, d에 d-알파의 yp는 1, 이것에 대한 특수해는 yp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x이므로 일반에는 y는 이퀄 yh 플러스 yp이기 때문에 c1 플러스 c2 exponential 알파 x 마이너스 알파분의 x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미분방정식, 즉 이것하고 똑같은 형태의 미분방정식이죠. 그 미분방정식은 제차에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특수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분의 1 그대로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C1도 상수죠.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도 상수죠. 고로 C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분의 1 이것을 라지 C1이라는 또 다른 상수로 둡시다. 그러면은 얘와 얘가 라지 C1이고 이것을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이것과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똑같죠? 왜 똑같아요? 임의의 상수 C1, 임의의 상수 라지 C1 플러스 뒤에 있는 거 어때요? 다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얘기의 결론은 원래는 특수해마저도 정확하게 똑같이 나와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특수해는 상수항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달리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그 특수해하고 제차해하고 합쳐놓으면은 특수해의 서로 다른 경우도 일반해를 구할 적에는 다 똑같은 형태로 나와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경우나 미분 연산자가 순서가 달라지니까 특수해가 달라지네요. 네,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든지 간에 특수해하고 제차해하고 합치면은 그 일반해는 똑같은 형태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해이기 때문에 특수해에서 상수 정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해서 미분역 연산자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지금 현재 놓여진 그 순서대로 특수해를 구해가지고 제차해하고 합쳐주면은 일반해가 된다 그 말이야. 만약에 일반해가 다르게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큰 문제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는다. 선생님, 그러면 특수해가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는데 어떤 경우를 특수해로 봐줘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순서로 놓으면은 이것이 특수해고 이러한 순서로 놓으면 이것이 특수해이다. 이런 문제를 엄밀하게 따져 들어가면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학생 수준으로는 이 정도면 대충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